써뉴 광주에서 무려 2019년에 2억 6천만 원을 계약하고 일시불로 거의 한 6천 정도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7천, I'm sorry 7천이 이미 그 당시 7천을 일시불로 했다고 방금 정정을 해주시네요. 7천이었어?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낸 것까지 하면 거의 7천 7,500 현재 7,500 내가 6천 전후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2019년에 그 5천만 원의 일시불이라는 거는 엄청난 돈이었고, 그때 내가 작업실이 넓은 게 없어가지고 그 미소화실이라고 그 보증금 3천이었는데 우리들이 문자인가 뭐 했던 기억이 나. 보증금이 3천만 원인데 이거 나 얻어야 된다 했더니 꼭 그렇게 필요하냐, 뭐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그때 뭐 3천인가 뭐 그 기억이 나는데, 어찌되건 간에 오늘 우리가 이제 전주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방금 막 얘기를 나눴잖아요. 막 얘기를 나누고 이제 뭐 어떤 운명론이냐, 뭐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느냐 어쩌고 저쩌고, 뭐 찰스 다윈하고 비트겐 슈타인하고 뭐 러셀도 얘기도 나오고 마르셀 디시장 얘기도 나오고 막 얘기하는 중에 오늘의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주제가 홀로그램 우주론에서의 차원 중립 이론하고 집단 무식.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우주가 홀로그램 우주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홀로그램 우주론이라는 책도 제가 정말 20대 때 읽었는데, 신께서 다양한 생각의 주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생각의 주체를 신이 이제 자기 자신이 쪼개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말고도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신의 자식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서 우리를 신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야. 왜 우리를 신의 자녀라고 하냐면, 신도 어떤 그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신의 자녀들도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럼 그 창조적인 생각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가늠하기 쉽지는 않아. 근데 왜 우리를 니네들이 신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종교에서. 니네들도 주체라는 거지. 니네들도 주체적인 창조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과 나눈 이야기 같은 데서는 co-creation이라고 그래. 신과 인간이 동시에 공동 창조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co-creation이라고. 근데 제가 오늘 홀로그램 우주론에서의 차원 중립과 그 다음에 뭐였지? 아무튼 차원 중립도 얘기해보자고. 그게 뭐냐면은, 이 지구 행성이 있고 모든 행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구인들이 막 있어요. 되게 생각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니네들이 생각이 굉장히 다양한데 왜 지구 행성에 몰려있지? 그게 뭐냐면 칼 융이 말했던 집단 무의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각자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창조를 할 수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패션 업계라든가 음악계에서 작곡이라든가 패션 디자인을 시켜봐, 애들을. 그러면 21살 때 하는 디자인하고 22살 때 하는 디자인하고 23살 때 하는 디자인의 그 디자인의 특성이 있어. 그 인간의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나오는 그 특성이 있어. 자, 미술대학 교수를 해봐봐. 그러면은 대학교 1학년 때 하는 그 창작 작품의 특성이 있고, 대학교 2학년 때 하는 창작 작품 특성이 있고, 남학생의 특성이 있고, 여학생의 특성이 있어. 되게 그 범주를 못 벗어나.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왜 이 지구 차원에서 이렇게 잠깐만. 왜 지구 차원에서 이렇게 아웅당하고 사느냐 이거야.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느냐 이거야. 그게 뭐냐면은, 집단 무의식의 범위가 교집합이 상당히 많아. 교집합이. 그런데 그게 집단 무의식이야.
근데 평행우주론적으로 봤을 때는 각자 개성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각자 개성에 의해서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어. 평행우주론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런데 그 만들어내는 것이 다시 홀로그램 우주론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개개인이 자기의 창조성의 주파수가 전 우주에 미쳐 있어. 근데 그게 서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딱 만나잖아. 그러면 오늘 나눈 주제는 우리의 집단무의식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날카로운 개성은 이 이야기에, 이 밥상에 올라오질 않아. 어느 정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올라오는 거거든. 그게 집단무의식이야. 그리고 그것이 이 지구의 운명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집단무의식에 의해서 그대로 이 지구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예요. 홀로그램 우주론은 것은 뭐냐면 하나가 전체를 담고 있거든. 우리 개개인이 다 전체를 담고 있다고. 전체를 담고 있으면서 약간의 창조성만 가지고 있는데, 그 약간의 창조성이 1%인지 2%인지 0.1%인지를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단지 신께서는 뭘 프로그램 해놨느냐, 너가 자아의지가 있다 라는 거를, 그것이 진짜든 착각이든지 간에 자기가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해놨어.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도록 해놨는데, 그것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지, 핵심은. 어쨌건 잠깐만, 내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얘기랑 좀 약간 어긋나 버렸는데,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하고 싶었던 차원 중립의 개념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전체 차원의 중립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차원 중립이야, 그게. 근데 본인이 연결되어 있는 차원이 굉장히 인간은 다차원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차원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다양한 차원을 단서, 힌트, 그 힌트를 얻지 않으면은 그 차원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그 강의를 다닐 때, 인간이 왜 공부하냐, 인간이 왜 책을 읽어야 되느냐 라는 그 질문들이 계속 왔을 때, 제 예전 강의에 다 있어요. 네, 그랬어요. 인간은 이렇게 보면 돼요. 굉장히 높은 어떤 궁전에, 감옥에 갇혀 있어. 근데 굉장히 높은 궁전의 감옥인데, 그 감옥은 창문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창문만 열면 그 밖에서 막 불꽃놀이가 일어나고 모든 우주의 엄청난 그 축제 현장이야. 그런데 창문이 없는 타워 팰리스에 태어난 거야. 그게 인간이지. 창문이 없는 타워 팰리스야. 그러면은 도대체 공부란 무엇입니까? 예전부터 그랬어요. 왜 쓸데기 없는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왜 책을 봐야 되고, 지구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왜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창문을 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창문을 하나씩 열 때마다 다양한 축제의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차원 중립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창문 하나가 하나의 차원이야. 창문 하나가 차원이죠. 그래서 자기가 차원을 막 여는 거예요. 열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실시간으로 차원 중립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그것이 공부를 통해서든 상상을 통해서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가급적
더 많은 차원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 차원 중립에서 더 많은 차원을 연다라는 건 무엇인가? 그 다차원이에요. 다차원. 그 다차원적인 것을 자기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창문을 열지 않으면 상상력에 한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진짜 99%는 상상력의 한계가 너무 많아. 진짜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런 상상도 못하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랬더니 창문을 열지 않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다차원이란 상문을 왜 우리 인간은 창문이 없는 타워팰리스에 태어난다니까? 실제로 귀족이야. 이미 타워팰리스 엄청난 걸 누리고 있는 공간에 태어나. 근데 단지 신과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그것이 레테의 강이든 뭐든 간에 창문이 없는 감옥에 갇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게 지하에 있는 감옥인지 축제 현장의 타워팰리스의 감옥인지를 몰라. 근데 실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타워팰리스라는 거지. 타워팰리스 속에 감옥이 있는데 창문만 열면 축제 현장인데 창문을 안 여는 거야. 안 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제 그림이 이러이러한 미래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창문을 열지를 않아. 한 달에 10,000원만 투자를 하라 그래도 창문을 열지를 않아. 진짜야. 지금은 좀 가격이 올랐지. 한 달에 100,000원만 투자하라 해도 창문을 열지를 않아. 왜? 거기까지 상상을 하기 싫어하고 정말 처음에 그 창문을 연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근데 실제로 신이 왜 그 타워팰리스 토굴 속에 가둬버렸지 우리 인간을? 자기가 창문을 여는 체험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상상력을 가둬버리는 거야. 가둬버리는 거야, 신이. 근데 왜 가둬버려? 상상이 곧 우주거든. 그래서 우주를 축소시켜버려. 상상을 못하게 만들어, 인간한테. 상상을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상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나의 미래 이상형은 누구일까? 우리가 사춘기 때 상상이라는 게 내 미래의 남자는 누구일까? 내 미래 여자는 누구일까?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은 상상력을 가진 다음에 상상을 하게 한 다음에 허용을 한 다음에 그 모든 상상의 중립적인 중도, 그걸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차원 중립이라는 거예요. 근데 차원 중립하고 가치 중립은 좀 달라요. 가치 중립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좀 다른 문제고, 차원 중립, 모든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중립,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 도착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공자가 불옥이라고 부른 거예요. 불옥과 지천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불옥과 지천명이라는 것은 상상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도달을 못해. 왜? 자기가 창문을 열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지학. 15세부터 40세까지 35년 동안, 25년인가요? 15년이네. 15년 동안은 25년이네. 최소한 25년 동안 네가 무수한 창문을 여는 체험을 느껴봐야 되는데, 그 책 한 권을 읽을 때마다 그 창문을 하나 여는 거예요. 책 한 권에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1000명의 경험이 담겨있잖아요. 그게 이제 독서였던 거예요. 사실 독서가 창문을 여는 거거든. 책을 여는 거하고 창문을 여는 게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지 못하면은 상상을 할 수 없고, 상상을 할 수 없으면은 차원 중립을 설정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창문을 여는 경험을 많이 못하면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위치 파악을 못하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 너무